600년 역사가 도도하게 흐르는 도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자연이 도시와 어우러지는 곳.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시간이 그려낸 풍경이 영화처럼 펼쳐집니다. 잿빛의 겨울산 위로 하얀 눈이 소복합니다. 서울에서 남동쪽으로 25km 떨어진 산. 이곳에 수백여 년간 수도를 방어하는 견고한 보루이자 임시수도의 역할을 해온 남한산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북한산성과 함께 수도 한약을 지키던 조선시대의 산성이죠. 지금은 도시 안의 등산 명소로 사랑받고 있기도 합니다. 긴긴 역사를 품고 오늘에 이르고 있는 남한산성. 수도 한양을 지키던 자리에서 물러나 지금은 친근하고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우리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그 경계에 서울의 명산 북한산이 있습니다. 대도시에 자리하고 있어 생태적으로는 고립돼 있지만 도심의 녹색 허파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파란 하늘 아래에 새하얀 암벽을 그대로 드러내며 우뚝 솟은 인수봉은 백운대, 만경대와 함께 북한산을 이루는 주된 봉우리입니다. 옛날 개성의 송도에서 한양으로 오다 이 산을 바라보면 세 개의 암봉이 삼각으로 우뚝 솟아 있어 삼각산이라 불리기도 했죠. 해발 836m, 백운대로 향하는 길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험한 길을 오르고 오르며 정상을 향해 갑니다. 마지막 가쁜 숨을 몰아쉬며 오른 백운대 정상. 태극기가 제일 먼저 산행객들을 반겨줍니다. 천명에 가까운 사람이 앉을 수 있을 만큼 너른 안반이 펼쳐진 백운대 정상. 그곳에 앉아 내려다보는 전망은 호쾌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맞은편에는 우뚝 선 인수봉이 보이고 더 멀리로는 도봉산의 자태가 아스라합니다. 백두대간에서 갈라져 나온 한북 정맥의 끝자락에서 한강을 굽어보며 우뚝 솟은 북한산. 그 능선에 서서 바라보는 모습은 더 장관입니다. 도심의 털을 잡은 산인 만큼 서울의 동북부를 한눈에 담을 수 있죠. 빌딩숲을 이루고 있는 시가지 뒤로 수락산과 불암산이 우뚝 솟아 장관을 더합니다.
북한산을 두고 도심 속 명품산이라 일컫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북한산의 또 다른 남봉, 만경대. 그 위로 단풍이 곱게 앉았습니다. 만경대라는 이름은 주변의 경관이 좋다고 해서 붙여진 것으로 그 이름값을 톡톡히 하고 있죠. 거대한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북한산은 암벽 등반을 위한 명소로도 사랑받고 있죠. 숨은 벽도 그중 한 곳인데 백운대와 인수봉 사이에 가려져 숨어있는 듯 잘 보이지 않는 데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숨은 벽이 펼쳐내는 능선 또한 아름답습니다.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자연 경관이 뛰어난 북한산은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산입니다. 그리고 북한산과 함께 사랑받고 있는 산이 또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에 걸쳐 있는 도봉산이죠. 도봉산의 끝자락에 5개의 봉우리가 불쑥 솟아 있습니다. 생긴 모양 그대로 오봉이라고 불리는데 누가 일부러 얹어두기라도 한 듯 5봉우리 모두 커다란 돌멩이를 머리에 이고 있죠. 한편 오봉의 서쪽에는 또 다른 암봉이 보입니다. 우람한 남성을 상징하는 오봉과 대비되는 여성봉이죠. 산을 만들 때도 음향의 조화를 놓치지 않은 조물주의 재치가 엿보이는 풍경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눈길을 돌리면 도봉산의 진면모가 펼쳐집니다. 큰 바위들이 길처럼 이어져 있어 붙여진 이름처럼 산 곳곳에는 거대한 암봉들이 솟아 장관을 이룹니다. 하얀 화강암 바위와 소나무가 뒤엉키고 그 위를 오색 단풍이 수놓은 풍광은 그 어떤 절경에 견주어도 모자람이 없죠. 하루하루 짙어지는 가을새. 때를 놓칠세라 산행객의 발걸음도 바빠집니다. 하늘을 향해 우뚝 몸을 일으켜 세운 거대한 바위가 시선을 압도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바위를 타고 오르는 사람의 모습이죠. 해발 708m에 이르는 이 봉우리는 신선이 돌을 닦는 바위라 하여 선인봉이라 불리는데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암벽의 높이만 약 200m, 너비는 약 500m에 이르러 암벽 등반의 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 전체가 큰 바위로 이루어진 까닭에 도봉산 곳곳에선 기묘한 바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위의 표면이 널찍한 떡판에 인절미를 썰어 놓은 것 같이 보여서 인절미 바위라 불리는 이 바위는 햇빛이 재주를 부려 만들어졌죠. 해와 바람과 물이 이 산을 지나며 곳곳에 신비롭고 기이한 무늬를 새겨 놓았습니다. 하늘과 가까운 서울의 북쪽 지붕 도봉산. 그 정상 능선에 이르면 알파벳 Y자를 닮아 Y 계곡이라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한 급경사의 험난한 길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죠. Y 계곡을 지나면 도봉산의 최고봉인 자운봉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바위 하나하나가 계단이 되어 정상으로 이어진 길은 두 발에 두 손까지 동원해야 오를 수 있을 만큼 험난합니다.
드디어 마주하는 절경. 우뚝 솟은 자원봉과 신선대가 반겨줍니다. 마치 잘 다듬은 바위덩어리 여러 개를 포개 놓은 듯한 자원봉. 자연과 시간이 깎고 다듬어 만든 장관이죠. 길이 험해 직접 오를 수 없는 자원봉. 사람들은 신선대에서 거대한 자연을 우러러 볼 뿐입니다. 예로부터 그 경관이 아름다워 경기의 금강산이라 불리기도 했던 도봉산. 새하얀 화강암 바위들이 길을 내듯 굽이굽이 산등성이로 이어지며 서울과 경기 땅을 감싸안은 품이 그 어떤 그림보다 아름답게 펼쳐지는 곳입니다. 호명산 꼭대기의 가을 단풍이 짙푸른 호수와 함께 장관을 이루는 곳. 백두산 천지를 쏙 빼닮은 호명호수는 하늘과 맞닿아 있어 하늘호수라 불리기도 합니다. 청평 양수 발전소를 가동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공호수지만 수려한 산세와 드넓은 호수가 어우러져 가평 8경 중 하나로 꼽히고 있죠. 호명호수 아래로는 북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그 물길을 따라 펼쳐진 산세가 웅장합니다. 강원도와 경기도에 흐르면서 한강의 상류를 이루는 북한강. 유장한 물길 안에 온갖 풍경을 담아내며 흐르죠. 물길을 따라 풍경은 이어집니다. 이포나루 시절의 영화는 사라졌지만 물길은 새로운 시대를 흐르며 역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가슴 두근거리는 기다림. 이곳의 아침은 많은 사람들을 설레게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욕심을 내어 담고 싶은 풍경이 있기 때문이죠. 기다림마저 행복한 시간. 아침은 그림 같은 풍경을 내려놓고 갑니다. 물안개가 물러나자 양평 두물머리가 제 모습을 나타냅니다. 두물머리는 말 그대로 두 강물이 만나는 곳을 뜻하며 한자로는 양술이라 쓰기도 하죠. 양평 두물머리에서는 금강산에서 흘러내린 북한강과 강원도 금대봉의 검룡소에서 발원한 한강이 하나로 합쳐집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 또 새로운 길이 시작되는 법. 북한강 물길은 이곳에서 생을 마감하지만 한강이란 이름으로 새로운 생을 시작하게 되는 셈이죠. 예전에 큰 나루터가 있었던 이곳은 늘어선 주막에 사람들이 북적였던 제법 번창했던 곳입니다. 육로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고 지금은 황포 독배 한 척만이 옛 영화를 추억하고 있을 뿐이지만 아름다운 풍광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세월 따라 흘러가는 물길을 맞고 보내며 수백 년 세월 이곳을 지켜온 주인공이 또 있습니다. 수령 400년이 넘는 느티나무는 두물머리 마을의 정자목으로 사람들은 해마다 마을의 안녕을 빌며 제를 올립니다. 시간이 정지된 듯 고요한 강가 마을. 나무만이 색을 바꿔가며 계절을 알리는 것 같습니다. 한여름 내내 그늘을 만들어주던 나무는 가을을 머리에 이고 아름다운 풍경이 됩니다. 옛 영화를 추억하며 졸고 있던 독배 위로 오늘이 지나가고 물길 위로 길고 긴 여운을 남기며 해가 집니다. 강 한가운데 떠있는 섬 위에 고요한 저녁이 내려앉습니다. 서울 도심의 한복판에 우뚝 솟아 도시를 굽어보는 산이 있습니다. 호랑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유난히 많은 인왕산. 그 정상에 서면 탁 트인 시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죠. 인왕산에 올라서면 나라 살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훤히 알 수 있었다는 옛말은 지금도 통할 것 같습니다. 300m가 조금 넘는 나지막한 산이지만 산봉우리에는 거대한 넓적바위가 박혀있고 크고 작은 기암들이 솟아 웅장하고 힘찬 기운이 느껴지는 인왕산. 그 때문일까요? 인왕산은 조선 역사의 태동과 조선 왕조의 수호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풍수지리학에 따라 한양의 우백호 자리를 지켰던 것이죠. 조선 초기에 인왕산의 이름은 경복궁의 서쪽에 있다 해서 서산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다가 세종 때 인왕산으로 고쳐 부르게 되었는데 인왕이란 불법을 수호하는 금강신의 이름으로 조선 왕조를 수호하려는 뜻에서 인왕산으로 부르게 된 것이죠. 인왕산에서는 옛 한양 도성이 있었던 자리를 볼 수 있는데 복원된 성곽길이 인왕산 정상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한양 도성은 조선 초기인 태조 때 북악산, 인왕산, 남산, 낙산 이 4개의 산의 능선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그 길이는 약 18km에 이르며 동서남북으로 각각 큰 성문을 내었는데 흥인지문, 돈의문, 숭례문, 숙청문이었습니다. 조선 왕조의 상징이자 왕권을 굳건히 지켜낸 든든한 울타리였던 한양 도성은 지금도 그 자리에 남아 서울 도심의 풍경 속에 녹아들고 있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드러난 인왕산의 새하얀 속살. 인왕산이 서울 도심 안에서도 빛날 수 있는 건 바로 이 때문이죠. 1억 8천년의 시간을 보듬고 서 있는 거대한 바위. 그 위로 해와 바람과 물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작품을 그리고 조각합니다. 인왕산의 서쪽 자락에 툭
튀어나와 멀리서도 한눈에 들어오는 바위 하나. 그 생김새는 기묘하기 이를 데 없지만 비둘기들에겐 더없이 좋은 보금자리죠. 스님이 장삼을 입고 서 있는 모양이라 해서 선바위라 불립니다. 인왕산 정상 가까이에 있는 범바위는 앉아있는 호랑이의 모습을 닮았죠. 절벽 능선 한가운데로 아슬아슬하게 달리는 기차도 보입니다. 사방이 트여 전망이 좋은 기차 바위는 인왕산의 명물로도 잘 알려져 있죠. 멀리 우뚝 솟은 북악산이 보입니다. 그 아래로 산을 지붕 삼아 옹기종기 들어앉은 마을은 정겹습니다. 조선의 역사를 품고 긴 세월 제자리를 지켜온 한양도성. 그 품으로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북한 땅에서 발원해 휴전선을 가로질러 북에서 남으로 쉼없이 흐르는 한탄강. 분단의 아픔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지만 한편으로는 수십만 년 전 용암 분출로 형성된 땅에 신비로운 이야기가 펼쳐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한탄강, 대교천, 현무암 협곡은 경기도 포천과 강원도 철원 사이에 걸쳐 있습니다. 협곡을 이루는 수직 절벽에선 다양한 형태의 주상 절리를 볼 수 있습니다. 절벽 아래에는 수평으로 쪼개진 판상 절리가 발달해 있는데 뜨거운 용암이 흐른 뒤 식으면서 만들어졌습니다. 부채살을 펼친 듯한 모양의 절벽은 방사성의 주상 절리가 발달한 것으로 부채 바위로 불리기도 합니다. 아주 오래전 격렬했던 투쟁의 흔적을 고스란히 새긴 채 의연하게 서 있는 자연의 얼굴. 그 앞에 인간은 겸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약 1.5km에 이르는 한탄강 대교천 현무암 협곡은 물길 닿는 곳곳 절경을 이룹니다. 용암이 핥히고 간 자리에 그림 같은 풍경이 남는 것이죠. 한탄강 대교천 현무암 협곡의 강바닥에는 제주도에서 볼 수 있는 현무암질의 돌이 많습니다.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었던 수십만 년 전 이 땅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셈이죠. 이런 이유로 한탄강 곳곳이 지질 명소로서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탄강 중류에 있는 멍우리 협곡도 빼어난 풍광을 자랑합니다. 험한 절벽이 병풍을 이룬 만큼 이곳에서 넘어지면 멍울이 생긴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절벽 아래로는 강물이 암석의 약한 부분을 침식시켜 만든 작은 하식 동굴이 보이기도 합니다. 주상 전리대는 높이가 30m를 넘고 협곡의 길이도 4km가 넘게 이어져 한국의 그랜드 캐니언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다양한 하식 지형과 굽이쳐 흐르는 맑은 물, 울창한 수목까지 그 옛날 뜨거웠던 용암이 그림 같은 절경을 빚어놓았습니다. 한탄강 물길 깊은 곳, 조물주가 숨겨놓은 듯 비밀스런 폭포가 있습니다. 폭포 안으로 햇살이 쏟아지는 시간이면 또 다른 신비로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에메랄드빛 수는 더없이 깊고 고요해 신비로움을 더해주죠. 타원형의 둥근 현무암 절벽으로 둘러싸인 소와 높이 18m의 폭포가 어우러진 제인 폭포는 연천 제1경으로 알려져 있는 명소입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검은 빛의 현무암 주상 절리는 자연이 빚은 아름다운 조각품. 수십만 년 전 용암이 흘렀던 자리 곳곳마다 천혜의 절경이 펼쳐집니다. 태고적 신비를 간직한 채 아름다운 풍광을 펼쳐 보이는 이곳에 시간은 또 어떤 풍광을 새기고 그려나올까요? 자연은 오묘하고 신비롭기만 합니다. 한탄강과 영평천, 두 물길이 만나는 아우라지. 이곳에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지형이 있습니다. 뜨거운 용암이 물과 만나 형성된 베개 모양의 구조로 주상절리 협곡과 함께 병풍처럼 서 있습니다. 거대한 현무암층, 여기에도 자연의 시간이 기록돼 있죠. 현무암층의 아랫부분에 마치 수백 개의 돌베개를 모아놓은 듯한 크기와 모양이 다양한 베개 용암이 보입니다. 용암과 물이 접촉해 흐를 때 생기는 특이한 구조로 그 안은 사람의 어금니와 같이 방사성 구조가 발달돼 있습니다. 천혜의 절경을 이루는 포천 아우라지 베개 용암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지질 유산이기도 합니다. 수십만 년 전 분출된 용암이 물줄기를 따라 느릿느릿 흘러 물길을 메우고 지류도 역류했습니다. 그렇게 흐르며 웅장한 절벽을 만들어 지금에 이르고 있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물길은 자연의 시간을 쉼없이 흐르고 흘러 또 다른 지형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경기도 가평군과 포천시의 경계를 이루며 남북으로 우뚝 솟은 운악산은 빼어난 산세가 금강산을 닮아 경기도의 소금강이라 불리는 산입니다. 솟구친 암봉들이 구름을 뚫을 듯하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 운악산. 경기 지역의 5대 악산 중 하나로도 알려져 있죠. 지금은 울창한 숲이 산을 뒤덮고 있어 부드러운 능선을 보여주지만 산 깊숙이 들어가 그 속살을 들여다보면 가파른 암석이 많아 결코 만만히 볼 수 없는 산이기도 합니다. 곳곳에 치솟아 있는 뾰족한 암봉들을 보노라면 운악산이라는 이름을 실감할 수 있죠. 소나무와 활엽수림으로 뒤덮인 산등성이를 지나면 초록과 대조를 이루는 새하얀 바위들이 몸을 드러내고 산길 구비구비에서 기묘한 모습으로 산행객들을 맞이하죠. 사람의 눈썹을 빼닮은 눈썹 바위. 선녀를 기다리다 바위가 됐다는 애처로운 총각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륵 바위에는 아주 옛날 아들 낳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바라봤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죠. 절벽 밖으로 고개를 내민 듯한 코끼리 바위와 우리나라 어느 산에서나 자주 보이는 남근 바위도 있습니다. 여러 폭으로 시원하게 늘어선 병풍 바위는 금강산의 만물상에 견줄 만큼 장관을 이루죠. 가히 운악산의 꽃이라 불릴 만합니다. 운악산은 가평군과 포천시를 나누는 경계에 있어 정상인 만경대에도 두 개의 비가 존재합니다.
가평군에서는 운악산 만경대에서 바라보는 전망을 운악만경이라고 해서 가평 8경의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포천시를 향해 내려다본 전망은 또 어떨까요? 들판과 마을이 옹기종기 들어앉은 포천 시내가 한눈에 보이고 금주산과 관음산이 앞뒤로 나란합니다. 가평 8경에 뒤지지 않는 전망이죠. 봉우리 바다 깎아지른 듯 우뚝 치솟은 절벽. 그 주변으로 크고 작은 암봉들이 겹겹이 둘러싸 장관을 연출하는 운악산. 바위 절경과 수려한 산세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파주의 중심을 가로질러 임진강이 흐릅니다. 함경남도 마식령에서 발원해 휴전선을 지나 여기까지 북쪽에서 시작된 물길은 막힘없이 흘러왔습니다. 지척에 있으면서도 서로 오고 갈 수 없는 분단의 아픔을 물길은 알까요? 임진강의 유일한 섬 초평도는 전쟁과 휴전으로 이제는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가 됐습니다. 원시림의 상태로 돌아간 섬은 생태 낙원이 됐지만 분단의 아픔까지 지어낼 수는 없겠죠. 이곳에 서면 누구라도 지구상 유일한 분단 국가라는 현실과 마주하게 되고 분단의 아픔은 더 선명해집니다. 임진강변의 가을을 알리는 꽃 코스모스가 지천으로 피었습니다. 전쟁도 분단의 아픔도 끼어들 틈 없는 평화로움 그 자체의 풍경.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철 따라 꽃이 피고 지는 자연의 법칙, 자연의 시간을 따른다면 철책 너머 북녘 땅에도 코스모스가 피었을 테지요. 남과 북, 우리에게도 자연을 닮은 평화가 찾아오길 빌어봅니다. 임진강 물길을 따라 배가 달립니다. 100길로만 6km, 임진강변의 경치를 고스란히 담을 수 있습니다. 강변을 둘러싸고 있는 수직 절벽은 약 60만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풍광이 빼어나 예로부터 많은 시인 묵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하죠. 강물 위에 유유한 돛배는 오래전 흘러갔던 역사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연천 호로구루는 자연과 사람이 함께 쌓은 성입니다. 성의 이름은 임진강의 옛 이름인 호로하에다 오래된 보루란 뜻의 고루를 붙여서 지었다고 하죠. 연천 호로구루는 구름 위에 축조된 성으로 삼각형을 이루는데 두 변이 수직 절벽이라 한쪽만 성벽을 쌓아 만든 천혜의 요새였죠. 자연환경을 이용해 위기를 극복했던 선조들의 지혜가 엿보입니다. 성벽 아래로 여울목을 형성하며 흐르는 임진강. 그 물길에 고구려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듯합니다. 임진강이 흐르는 곳곳에서 협곡지형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임진강에 합류하는 차탄천이 흐르는 곳. 깎아지른 듯한 수직 절벽의 주상절리가 장관이죠.
은대리 주상 전리에서는 주로 수평으로 쪼개진 판상 전리가 많이 보이는데 쪼개진 모양과 색이 오묘합니다. 푸른 담쟁이와 붉게 물든 돌 단풍이 어우러지면 거대한 벽화가 되죠. 임진강을 가로질러 놓인 동이대교. 그 아래로 드넓은 평야지대를 툭 잘라낸 듯한 수직의 벼랑이 보입니다. 마치 거대한 성벽과도 같은 동일이 주상절리는 높이가 40m에 이르는 수직 절벽이 1.5km나 길게 이어지죠. 절벽에 물든 붉은 돌 단풍의 색 때문에 적벽이라 불리기도 하는 동일이 주상절리. 임진강변에서 마주하는 또 하나의 절경입니다. 자연은 감히 인간이 넘볼 수 없는 예술가. 자연이 그려낸 모든 풍경이 경이롭습니다. 북쪽에서 시작된 임진강이 한강으로 흘러드는 곳. 오늘의 일몰이 내일의 해를 데려오듯 강물도 흘러 새 물길로 나아갑니다. 산등성이를 따라 길게 이어진 문수산성은 바다로 들어오는 외적을 막고 강화도를 방어하기 위해 조선시대에 쌓았던 성입니다. 그 길 끝에는 문수산 정상이 자리합니다. (400m가) 채 안 되는 높이지만 정상에 올라서면 사방이 탁 트여 한남 정맥이 가로지른 김포 들녘과 멀리 강을 건너 북한강까지 볼 수 있죠. 북한의 가을 들녘과 송악산까지 한눈에 담기는 곳. 그래서일까요? 실향민들이 찾아와 향수를 달래고 돌아서는 곳이기도 합니다. 북한에서 흘러온 임진강과 강원도 태백에서 발원한 한강이 만나 하나로 흐르는 모습도 볼 수 있죠. 하나가 된 강물은 김포와 강화도 사이를 흐르는 여마로 흘러듭니다. 그 물길을 따라가면 가을이 무르익어가는 섬마을, 강화도의 풍경이 펼쳐지죠. 강화도는 수천 년 전에 걸쳐 응축된 역사와 문화유산, 아름다운 자연유산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예로부터 바다를 향한 내륙의 출구이자 해상을 통한 내륙의 연결 관문이었던 섬 강화도. 외세의 침략이 잦을 수밖에 없었고 그 때문에 섬 곳곳에는 방어를 위해 만들어졌던 요새들이 지금도 남아있죠. 그중 하나인 용두돈대는 강화 해협을 따라 용머리처럼 돌출한 자연 안반 위에 설치된 교두보로 과거에는 해안을 따라 이 같은 돈대가 밀집돼 있었다고 합니다. 강화 해협을 지켰던 가장 강력한 포대인 덕진진도 그 터가 남아 있습니다. 신미양요 때 미군 함대와 포격전을 벌였던 곳이기도 하죠. 지금도 그때의 포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바닷가 언덕 위 우거진 숲과 푸른 해안이 어우러져 절경을 보여주는 곳이 있습니다.
광성보는 과거 강화도 요새지의 총사령부로 심의양요 당시에는 덕진진과 함께 치열한 격전이 벌어졌던 곳이기도 합니다. 오랜 세월 파란만장한 역사를 간직한 섬 강화도. 강화도의 역사는 고조선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화도 남서단에 나지막하게 솟은 만이산. 정상까지 높이가 500m도 못 미치지만 강화도 안에선 최고 높이를 자랑하죠. 바로 이 만이산으로부터 고조선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만이산은 한반도의 중앙에 자리 잡고 있어 만이산을 중심으로 한라산과 백두산까지의 거리가 같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에 단군 왕검이 하늘의 제사를 지냈다는 참성단이 있죠. 자연석으로 기초를 둥글게 쌓아 올리고 그 위에 네모꼴에 단을 쌓아 만든 참성단. 우리나라에서 단군의 흔적이 실증으로 남아있는 대표적인 곳입니다. 만이산 정상에선 강화도가 한눈에 보입니다. 해안의 간척지와 저 멀리 옹기종기 떠있는 작은 섬들, 노랗게 익어가는 강화도의 너른 평야. 풍요롭고 평화로운 섬마을 풍경이죠. 곡식이 익어가는 들판 너머로 보이는 광활한 갯벌도 강화도의 풍경 중 놓칠 수 없는 장면입니다. 바닷물이 빠지자 드넓은 갯벌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강화도 남단 갯벌의 면적은 92제곱킬로미터에 이르며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꼽힙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광활하게 펼쳐지죠. 갯벌 가운데 놓인 어선은 장난감처럼 작아 보입니다. 바닷물이 빠진 바다 위에 덩그러니 남은 어선들은 갯벌에 발이 묶였습니다. 모두 비워낸 바다가 잠시 쉬는 동안 배들도 쉬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물이 차오르면 새로운 출항에 나설 것입니다. 강화도 남단의 갯벌은 육지로부터 최대 10km까지 형성되는데 이처럼 광활한 갯벌이 형성될 수 있는 건 환경 때문입니다. 강화도가 담수와 해수의 이동 통로이며 해안선의 굴곡이 심한 데다 해수면이 잔잔한 만이 많아 갯벌이 발달하기 좋은 조건을 갖춘 곳이기 때문이죠. 육지와 바다라는 거대한 두 생태계가 교차하는 곳, 갯벌은 생명의 보고입니다. 강화도 갯벌에는 세계적 희귀종인 저어새가 살고 있습니다. 종 전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 있는 만큼 이곳은 저어새에게도 중요한 곳이죠. 크든 작든 흔하든 흔치 않든 모든 생명을 품고 키우는 땅. 광활하게 펼쳐진 갯벌의 품이 바로 대자연의 품일 것입니다.